프로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박경근 6단입니다. 박경근의 프로 탐구 생활에서는 매 시간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프로기사 26명을 선정하여 각 기사들의 장점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 설명드리는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프로기사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인데요. 현 시점 인간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구단이 과연 어떤 장점을 띠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름 신진서, 별명 신공지능, 출생연도 2000년, 입단연도 2012년, 특이사항 살아있는 인공지능 그 자체, 주요 성적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6회, 준우승 5회, 국내외 대회 우승 36회, 통산 승률 79%, 한국 통산 승률 1위. 오늘 소개해드릴 신진서 구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진서 구단의 이런 장점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부터 신진서 구단이 시합에서 보여준 대국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대국은 제24회 LG배 조선일보 세계기왕전 결승 1국에서 펼쳐진 신진서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현재 이 장면은 신진서 구단이 형세 자체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이 박정환 구단의 흑 대마를 신진서 구단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로 신진서 구단이 이 한 점을 제압하자 박정환 구단은 일단은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이 흑대마 삶을 도모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현재 이 흑대마를 살고자 하는 시도하는 수는 바로 이곳 혹은 이곳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떠오를 텐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디를 두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첫 수로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계속해서 살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다 받게 되면 지금 여기 차단해 가는 곳이 자충이기 때문에 흑대마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수로 이렇게 느는 수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수는 바로 이렇게 늘어두는 수인데요. 이 수 같은 경우는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수이기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 수를 두면서 아마도 완승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수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똑같이 단수를 쳐서 잡으러 가게 되면은 흑이 단수를 치고요. 때릴 때 이렇게 눈을 내게 되면 완벽하게 살게 되겠죠. 백이 흑이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하나 젖혀둔다 하더라도 두게 되면 있는 순간 이 백돌 한 점이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역시나 완벽하게 살게 되죠. 박정환 구단은 이런 술기를 토대로 이것을 늘어뒀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문제가 생긴 수가 됐습니다. 일단 이 수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 나가게 되면은 흑이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붙여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흑의 최강의 응수는 바로 이곳을 이어서, 만약에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잡으러 오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이곳과 이곳 A, B 맞보기로 흑이 다시 살게 되죠. 백은 흑이 이곳을 이어둘 때 젖히지 않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수입니다. 그러면 흑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백은 이 세 점이 단수가 됐지만 손을 빼고 이곳을 젖혀서 잡으러 갑니다. 그럼 흑은 잊고 이을 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백돌 3점을 다 잡더라도 흑 백이 이곳을 다시 때려내는 순간 단수 치면 단수 쳐서 패고요. 흑이 이곳으로 웅크리게 되면 파워하고 나갈 때 일선을 젖혀서 백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게 되면 지금 흑이 단수를 치더라도 건너가면 패가 되고요. 막으면 역시 끊어서 패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흑이 완생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흑이 이곳을 이렇게 늘어두는 게 정확한 응수였습니다. 흑이 이곳을 늘게 되면 예를 들어 백이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나가더라도 흑이 재차 받아주게 되면 지금 여기 눈을 내는 것과 이 한 점 살려가면서 이 백돌 2점을 촉촉수로 잡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완벽하게 살게 되죠. 백이 두 번째 수로 단수를 치지 않고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 이때는 흑이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흑은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눈이 났죠. 그래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늘어갔을 때 신진서 구단이 바로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은 바로 이곳부터 건드려 갑니다. 이곳을 건드려 간 이유는 지금 현재 흑이 이 자리를 때리게 되면 패가 하나 더 남아있죠. 당장에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간다 하더라도 패가 나면은 흑은 이 우변에 일선 패를 때려내면서 양패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완벽한 수읽기를 하고 나서 이 우하기부터 건드려 가고요. 흑이 젖힐 때 이 한 점을 이렇게 때려냅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은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를 완벽히 보고 있지만 그 수를 당장에 결행하지 않고 이 우하기부터 건드려 가는 거죠. 이 장면에서 흑의 최선은 이 우하기 흑의 사활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삶을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서는 순간 매화역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활에 문제가 생겨서 실전에 박정환 구단도 이곳을 받아뒀지만 사실 이곳을 받은 수로는 이 우변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두고 나서 백이 이 우하기 흑도를 잡으러 온다면 그때 이 우하기 패를 버티는 게 이 한 점을 때리면서 패로 버티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흑이 역시 이 패의 부담을 줄이는 게 현재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귀를 응수를 해두고요. 신진서 구단은 지금 타이밍에는 잡으러 갈 수 있었지만 지금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을 막고요. 흑이 연결할 때 한 번 더 이곳을 붙여갑니다. 신진서 구단의 의도는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 그때 이곳 찌르거나 혹은 이곳을 붙이거나 이미 패감이 자체적으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귀의 흑을 이렇게 공략해 가면서 패감을 계속해서 써갈 수 있다는 게 신진서 구단의 의도였습니다. 원래라면은 흑이 이렇게 늘어서 차단을 하면 당연히 수가 안 나지만 백이 이렇게 밀고요. 찌르면 끊어서 또 패감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다고 이곳을 잇는 것 또한 백이 이렇게 잇게 되면 역시나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붙여갈 때 이 타이밍에 이 우변 흑대마에
사활을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 타이밍에는 내가 이 수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런 응수가 나오고요. 신진서 구단은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팩감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자 박정환 구단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곳을 두면서 우변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두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 형태가 흑이 애초에 손을 뺄 수 있었는가? 그게 문제죠. 신진서 구단은 정확하게 일선 입구자의 묘수를 한 번 더 보여주고요. 흑은 이곳을 안 찝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안 찝어서는 백이 이렇게 있는 순간 백이 자체적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곳을 찝어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 번 더 치중 가는 수가 이바둑의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차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버텨봤지만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예를 들어 이곳을 잇고 때려서는 흑이 자체적으로 유리한 전장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신진서 구단이 이 타이밍에 1대1 자리를 두는 게 한 번 더 좋은 수였습니다. 흑이 이렇게 때릴 때 이어야 된다면 앞선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되지만 신진서 구단은 애초부터 2패까지도 버틸 생각으로 1대1에 둔 것이죠. 박정환 구단은 한번 때려두고 신진서 구단이 막을 때 결국에는 이 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흑이 이곳을 패를 한번 때려봤을 때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막아서 패감을 쓰자 박정환 구단은 받을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정확하게 이곳을 찌르고 둘 때 젖혀서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흑이 끊더라도 뚫어서 때릴 때 나가게 되면 흑이 때리더라도 건너가는 순간 흑의 진짜 눈이라면 이곳뿐이죠. 현재 이 자리는 연속해서 때려내긴 했지만 전부 다 옥집이기 때문에 이 흑대마가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국은 이 우변의 사활이 이바둑의 최후의 승부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진서 구단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를 보고서 그리고 또 정확한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이 수를 결행을 해가면서 이바둑을 승리를 해냅니다. 이어서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국은 2021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32강전에서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이 펼쳐진 진행입니다. 자, 현재 이 대국은 셰어라오 구단이 이곳을 찔러갔고요. 이곳을 찔러가면서 형세 자체는 굉장히 만만치 않고 미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세가 미세하다 보니까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막아가면서 집으로 가장 반상 최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셰어라오 구단의 노림수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찔러갔을 때는 마치 잡혀 있었던 돌인 줄 알았던 이 흑돌 2점을 살려 나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작전을 선보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순간적으로 놓쳤을 수 있지만 셰어라오 구단의 노림수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어쩔 수 없이 찔러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놀라운 수를 추천을 해줬는데요. 실전의 셰어라오 구단은 이곳을 먼저 젖혀서 계속해서 이 돌을 움직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찝는 수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 찝는 수의 의미는
당연히 이 흑돌들이 잡혀 있었던 돌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죠. 하지만 일단 이수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면 찝었을 때 예를 들어 백이 이곳을 내려서서 응수를 하게 되면 흑이 그때 다시 이렇게 젖혀갑니다. 백의 응수는 이렇게 수를 확 메워서 응수를 하거나 이렇게 옆으로 늘어두는 정도가 무난한 두 가지 응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곳을 이어서 응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뒀을 때 흑이 늘어서 움직이게 되면 백이 이렇게 끊는 순간 사실상 이 교환은 크게 의미는 없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가만히 나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나가는 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백이 만약에 이곳을 젖혀서 잡으러 오게 되는 순간 끊고 이을 때 이곳을 끊게 되면 갑자기 한순간에 이 백돌들이 전부가 다 잡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나갈 때는 백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흑은 단수를 쳐서 백이 이어서 응수하면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너무나 깔끔하죠.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때려서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너무나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이렇게 된다면 이 찝은 수는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찝었을 때는 백도 이렇게 이어서 받는 게 최강의 응수인데요. 이곳을 잇는 수는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이 흑돌들이 수를 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이 기회 형태에서는 흑이 이곳을 치중 가는 순간 맛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백이 이렇게 잇게 되면 건너가는 순간 이미 맛이 상당히 나빠 보이죠. 그리고 문제는 흑이 이곳을 찔러서 자살수인데요. 끊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일선으로 또 건너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는 아마 실전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잡혀 있었던 돌인 줄 알았지만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활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에 셰어라우 구단은 이 수를 찾지 못했고요. 젖혀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흑돌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죠. 그러자 신진서 구단은 늘고 셰어라우 구단은 이 자리를 잇기 전에 하나 찔러두는 교환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찌르고 잇게 되자 원래는 이 흑돌들을 백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막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를 막는 순간 이 흑돌 6점은 현재 수가 하나, 둘, 세 수죠. 근데 흑이 이 자리를 확 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이 백돌 2점이 수가 2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신진서 구단은 이 자리를 막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이 돌아가죠. 그러자 셰어라우 구단이 막고 신진서 구단은 계속해서 끊어가고 근데 이 장면을 놓고 아마도 이 두 기사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셰어라우 구단은 완벽하게 수를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신진서 구단은 셰어라우 구단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수를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여기 단수 친 수까지는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흑돌들이 갇혔죠. 애초에 셰어라우 구단이 살리려고 나왔는데 다시 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흑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데 지금 셰어라우 구단은 이 자리를 찝어가면서 나는 이수 덕분에 지금 가능한 싸움이다 라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막고요. 셰어라우 구단은 끊어갑니다. 백이 당연히 단수기 때문에 나간다면 단수치고 나갈 때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찔러가게 되면 현재 이 흑돌들을 백이 다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백이 이 자리를 끊게 되면 이 세 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공간은 백의 집이었고요. 흑은 이 백돌 4점을 차단을 해내면서 이 백돌 4점을 이렇게 수중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 바둑은 당연히 흑이 승리했을 겁니다. 당연히 셰어라우 구단도 이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은 아주 놀라운 수를 선보이고요. 그 수는 셰어라우 구단도 보자마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을 묘수였습니다. 바로 이 수인데요. 이 자리를 붙이자 흑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나가서 사전에 미리 교환해둔 이 수 덕분에 흑, 백이 이 자리를 끊기지 않게 됐죠. 그래서 흑도 지금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실전에 셰어라우 구단도 이 자리를 때려서 버텼지만 이렇게 끊어가자 흑이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됐고요. 결국 수수는 좀 더 이어지지만 네, 백이 이렇게 끝까지 잡으러 가자 이 흑대마 전체가 백에게 잡히게 됩니다. 셰어라우 구단은 본인이 노려갔던 이런 수순들을 정확하게 두어갔지만 신진서 구단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익기를 선보이면서 이 흑대마를 잡아내고 일거의 승기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셰어라우 구단은 정확한 수를 놓쳤던 거고요. 그 수는 바로 네, 이렇게 가만히 입구자를 둬놓는 게 정수였습니다. 입구자의 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이 만약에 이 자리를 이어준다면 흑이 그때라도 이곳을 찝거나 찌르거나 한다면 백이 차단하는 거는 단수를 쳐서 A, B 맛보기로 완벽하게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켜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흑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또 여전히 남아있죠. 물론 지금 사활 자체는 백이 여기를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흑이 이렇게 처리를 해두고 다시 또 끝내기 수순을 이어갔다면 이 바둑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바둑이었습니다. 이 대국에서 또한 신진서 구단 아주 놀라운 수익기와 묘수를 선보이면서 바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역시 또 신진서 구단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강에선 신진서 구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간이 정확히 판단해내고 수익기하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신진서 구단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세계 무대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점이라고 느껴지지만 더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바둑계에선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신진서 구단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선 전신 조은영 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요. 과연 조은영 구단은 어떤 천재성을 띠고 있던 기사였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박경근 6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